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박은하입니다. 먼저 한양대 체인지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제인 체인지는 정말 기발한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검색을 통해 얻는 지식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소 체험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플룻을 연주하며 느낀 점을 되새기며 생활 속의 문제 상황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심포지움을 통해 평소 체험한 지식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조교수 박창조라고 합니다. 평소에 교수법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이 갑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일까 궁금하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꼭 참석해서 심포지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의 명칭이 체인지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한양대학에 다님으로써 내가 좀 바뀌었는가? 이 질문 꼭 던져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체인지, 몸체자, 의질인자, 지식지자지만 이 바꾼다는 뜻도 되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바꾸는가? 내가 변모했는가? 이런 학술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네, 2012년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체인지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재밌고도 유익한 시간 지내시면서 많은 것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서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아주 큰 심포지움을 마련했다고 하시네요.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몸을 바꿔야 된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의 윤지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한양대학에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하니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홍수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심포지움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지식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점을 가져보시어 지식의 무차별적인 수용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의 진중관입니다. 이번 10회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례 심포지움 체인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심포지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조성식 교수입니다. 이번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하는 동계 심포지움의 개최에 그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학교 교수님들의 교육의 어떤 효율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거듭나고 발전하며 또 많은 선생님들도 참석해서 심포지움이 빛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인지 모두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건축학부 서현입니다. 올해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심포지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그 주제인 체인지, 몸을 통해서 진짜 지식이 습득된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 좋은 지식 그리고 체험 갖고 돌아가시고 좋은 11월 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꽃을 줘가지고 꽃을 꽂을 데가 없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야, 이 꽃 받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저기 학생들 보셨죠? 그 해맑은 학생들이요. 이거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유토피아, 그렇죠? 예.
그 인이라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책을 체인지라고 받아가지고 처음에 체인지 그래가지고 뭐 변한다 그랬는데 그 체랑 인이랑 지랑 이렇게 돼가지고 능력이 탁월하세요. 그 문학적 감수성이 있으신 거죠. 그거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그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동양의 정신에서 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이라는 거 정신 그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제가 예전에도 그 어느 글에서 썼지만 그 메를르 퐁티라는 철학자는 아시죠? 알아요? 지금 뭐 하는 분이에요? 에? 학생 무슨 과? 메를르 퐁티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메를르 퐁티라고 원래 사르트르랑 함께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사르트르는 알죠? 사르트르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요. 메를르 퐁티는 좀 유명하지 않은데 프랑스 지성인의 최고의 그 자리가 뭐냐면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예요. 그거 아시나요? 그거 들어봤어? 너 아는 게 뭐냐 도대체. 꼴레주 드 프랑스는 뭐냐면 교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요. 국가에서 돈을 다 지원해주면서 이제는 대학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이제는 일반인들한테 당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누가 듣냐면 노숙자들.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르트르와 메를르 퐁티가 같이 경합이 붙었는데 메를르 퐁티가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서는 더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독일 색깔이 무신무신 나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썼듯이 너무 제목도 존재와 무거든요. 사르트르의 주저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비슷해서 우리가 친일적 냄새가 나면 지식인들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독도는 아무래도 일본 땅인 것 같아 보여요. 뭐 이러면 훅 간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저서들이 너무나 독일적 색깔이 많은 거예요, 개념들이. 하이데거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르트르 괜찮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죠. 메를르 퐁티가 이제 2, 3년 하다가 그 사람도 좀 일찍 죽었는데 메를르 퐁티의 얘기서부터 우리의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메를르 퐁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우리는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순진무구함과 폭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야, 내가 뭐라 했어? 빨리 얘기해봐.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 그건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 와, 야, 진짜 머리 좋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외우면서고 오늘 계속 복기를 했는데 요 얘기가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므로 보시면 되는데 너 닭 몇 마리 먹었어 지금까지? 닭 몇 마리? 닭. 뭐 강정으로도 만들고 튀기기도 하고 닭! 경상도라서 그래요 제가 경상도라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닭! 몇 마리 먹었어? 몇 마리 먹었어? 몇 마리 먹은 것 같아 대충? 한 1000마리 먹었나? 한 1000마리. 돼지는 몇 마리 먹었냐? 돼지는 부위별로 그러니까 돼지 모양에다가 막 삼겹살을 다 합쳐서 쑤셔 넣으면 몇 마리? 한 3000마리. 돼지를 3000마리? 잠깐만. 소는 몇 마리 먹었냐? 소는 한 500마리. 집이 부유하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못 먹고 살아. 누군가를 부셔야 돼요. 닭을. 생태운동에 관심 가지신 분들 있죠. 생태운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다 죽어버리는 데 있어요. 아니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아까 메를르 퐁티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진무구를 선택하는 건 뭐냐면 해치지 않는 거야. 닭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돼지도 안 먹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게 인문학적 감수성의 핵심인데
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질다라는 의미가 뭔지. 저런 느낌이에요. 그냥 가서 뭐 사랑한다, 뭐 보듬어주고 이런 거 아니고 기본 정조에는 저게 깔려 있어요. 동양의 정신에는. 메를리 붕티의 얘기. 서양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주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철학들이요. 동양에 근접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40에서 50 넘어가면 동양고전이 일으키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제일 지루한 게 동양고전이에요. 특히 논어 끔찍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공자님 말씀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은 니체를 읽어야죠. 니체 읽었냐?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전공에만 충실하는 학생이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읽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조숙하게 출발했어요. 동양의 사유가. 그래서 사실은 서점에 딱 가보면 제 책을 보면은 제가 쓴 동양계통의 뭐 장자라든가 이런 책들에 샀었던 분의 나이대는 좀 높고요. 서양 철학이나 문학과 관련된 책들은 조금 낮고 그래요.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이 정신이 왜 소중하냐면 이거 소중해요. 요것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전철 타고 다니니 너? 네. 10,000원 전철 타봤어?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경남 함양 출신이라서요. 경남 함양 10,000원 전철. 사람이 많이 야, 너 저 외국에 있다가 여기 대학 온 거냐? 너 한국 사람 맞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거 탈 때 화나지?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별론데 이게 주목해야 돼요. 왜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전철이 됐냐면 여러분이 타서 그래. 이거를 아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먼저 탄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가죠. 사람들이 막 타잖아. 한 명씩. 저 약간의 불안감이 들죠. 막 사람들이 탈 때. 언젠가 삑! 하고 울리잖아요. 2명의 아가씨가 마지막에 딱 탔어. 삑! 울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상 쓰지 않아요? 사실 얼굴로 이러잖아. 내려, 이것들아. 이게 우리의 얼굴이잖아. 여러분, 몸무게를 봐요. 여러분만 내리면 2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순진무구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각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는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에요? 부모한테 폭력적인 거 알아? 본인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부모님이 못 먹고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부인한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아요? 남편한테? 나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으리란 생각 안 해보죠? 나는 선하지, 걔는 나쁘고. 내 남편 나쁜 놈, 내 부인 나쁜 년. 이렇게 우린 정리를 해요. 쿨하게, 자긴 선하다고. 하긴 그렇지. 촛불이 자기 빛을 비출 수는 없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다 그렇게 살죠? 나 악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사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손 들어봐. 난 그래도 나름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저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저 인간 좀 진짜 위험하다. 내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타인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메를리 붕티가 얘기를 하잖아.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한다고? 폭력의 종류. 그렇지. 너무 위험하다. 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앞에 제사 있지. 에피그램이라고 쓰잖아. 그거 메를리 붕티를 인용을 해. 제목 휴머니즘과 테러다. 책 제목. 휴머니즘과 테러. 알았지? 아침에 스님들이 일어나면 뭐를 해요? 제일 아침에 하는 거. 뭐 스텝? 스텝은 말 시키면 안 되는 존재지. 말 시키죠. 스님들이 제일 아침에 뭐해? 일어나서 멍 때리지 말라니까. 저 빨리 기도를 한다고? 나 참. 그냥 막 던진다. 야, 뭐하냐 스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요. 이게 순진한 건지 이게 뭐야? 나를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네. 사물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모거 아시죠? 모거. 나무로 된 물고기 모거. 그 다음에 범종 종이죠. 그 다음에 법고 북이고요. 움판이라고 막 그르르 긁는 소리가 있어. 판때기. 사물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쫄따구 스님이 그거래요. 주지 스님은 주무셔요. 푹.
그러니까 제일 쫄다구가 잠 쫓으면서 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물고기서부터 약한 것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토끼를 깨워. 토끼 깨우죠. 토끼도 깨워야지. 그 다음에 뭐 깨워요? 그 다음에 늑대 깨운다고. 거꾸로 깨우면 안 되죠. 늑대를 먼저 깨우면 토끼는 눈도 못 떠보고 늑대 뱃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주기를 둬서 물고기서부터 깨우는 거야. 뭔지 알지? 통통통통. 그 모고가 소리가 크면 안 되잖아. 알죠? 모고가 크면 늑대가 깨잖아요. 물고기부터 깨워야 되네. 톡톡톡톡톡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범종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 깨. 늑대부터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깨운다. 왜? 왜요? 왜? 불쌍하잖아. 토끼 불쌍하죠? 토끼가 불쌍하지. 늑대 때려잡을까? 스님들이요, 의병정신을 살려가지고 강목을 들고 가서 산에 있는 모든 늑대를 다 때려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어때요? 쿨하게. 어때? 못할 짓이지. 늑대 입장에서 봐봐. 늑대가 늑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정신 차려보니 늑대인데. 풀을 못 먹는 거예요. 풀을 못 먹어. 먹고는 싶은데. 늑대가 평화를 자랑해서 생태적인 늑대로 거듭나려고 그래도 안 돼. 맹장도 없어요. 먹어야 되지. 그리고 늑대 봤잖아요. 육식동물들이 날씬한 거 보셨죠? 왜 날씬해요? 사냥에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아니,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2주, 3주에 한 번? 그 대신 토끼나 뭐 이런 소 이런 애들은 뚱뚱하잖아. 지천에 널린 게 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늑대가 이제 알고 보니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다. 우린 다큐멘터리에 사냥 성공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찍은 제 제자들이나 작가들 보면 사자가 무슨 사냥을 할 때 성공을 해서 한 방에 딱 끝내야 되는데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이 5%도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찍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더운 데서 이렇게 찍다가 속으로만 이런 거죠. 에이씨, 저 새끼 저 사자 맞아? 왜냐면 곧 여길 떠나야 되는데 실패를 하는 거야. 애들이 카메라 비추는 거 몰라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뭐 했는지 어떨 때는요 사냥에 성공해요. 절박해서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존재거든. 이제 그걸 알아요, 스님이. 자, 그럼 방법은 뭐냐? 토끼를 잡아다가 늑대한테 줄까? 토끼 통통한 애들 있죠. 통통한 토끼 한 3마리만 잡아가지고 늑대굴에 훅 던져 놓는 거야. 그것도 아니죠. 그쵸?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물을 치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이잖아. 소리 나고 깨우는 건. 깨울 때 이렇게 토끼 깨울 때 뭐라고 깨우냐면 토끼야, 오늘은 풀 잘 먹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마 라고 기원하면서. 늑대 깨울 때 어떻게? 늑대야, 오늘은 굶지 말고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렴. 모순돼 보여요? 모순이 느껴지는 분? 모순이 아니에요. 신체를 가진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최소한의 폭력이요. 산사에 가서 그 식사 같은 거 해보셨죠? 스님들 밥 어떻게 먹어요? 공양 받을 때. 다 먹지? 왜 다 먹는 것 같아? 왜 다 먹는 것 같아? 왜? 응? 아니, 정확한 게 입에 다 쑤셔 넣어야 다른 걸 안 잡아먹어요. 다 쑤셔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괜히 밥 깨작깨작 먹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물론 붕어빵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붕어빵 한 2개를 더 먹잖아. 입에 다 쑤셔 넣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다른 걸 안 먹잖아. 우리 장난치듯 먹을 수 있어요. 스테이크 먹다가 맛없네? 소는 뭐야? 소는 소 불쌍한 소 맛없네? 그래 횟집에 가. 횟감이 왜 이래? 이거 또 물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이 뭔지 알아요? 최소한의 폭력이 그거야. 가급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폭력이요. 나한테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굶어 죽는다던가 이건 나한테 폭력이에요. 이럴 때 자비가 뭔지라는 걸 알아요. 자비가 뭐라고요? 아픈 마음이에요. 비자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알 거예요. 안일 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 아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아니에요. 이 느낌이 갖는 마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아닌 마음이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이해되시죠? 그게 자비거든요. 요 자비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요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이야기를 메를리 퐁티서부터 불교 이야기가 저 체인지 할 때 저 인이라는 글자의 핵심이거든요. 저게 핵심이에요. 핵심. 인하다라는 거. 인하다라는 거. 너는 저 한자 잘 쓰니? 영어는 잘하는데 한자는 잘 못해? 이거 뭐예요? 여기다 쓰면 되나요? 성이라는 글자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성인 할 때? 쓰실 수 있는 분? 쓰실 수 있는 분?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희진 씨,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딜 막 보내, 애를. 자, 잘 들어보세요. 성인이란 글자를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자는 쓰시죠. 기자도 못 쓰냐? 기자를 써. 일단은 써. 나 나중에 검사한다. 기자 쓰고요. 옆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 밑에다가 임진왜란 할 때 임자, 그러니까 선비사자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임자를 쓰면 그게 성자거든. 네가 쓰면 다 썼을 거야. 너 못 쓰잖아. 아이씨. 쓰셨어요? 훌륭하세요. 예.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갑골문에 따르면 그 임자가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글자의 뜻이 기자에 입구자만 있다고.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왜 순서에 주목해야 돼? 왜? 듣는 거라고. 인간이 가진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폭력이 심한 데가 입이에요. 입. 입 아시죠? 입. 여러분들 누구 죽이고 싶으면 입만 잘 나불거리면 누구 죽여요. 귀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게 더 센 거 모르시죠? 칼은요. 배 찌른 다음에 뺄 수 있어. 근데 말은 안 빠져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괜찮은 거야. 100번. 팍팍팍팍팍팍팍팍. 괜찮아요. 말은 안 그래. 말은요.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입으로 들어간 건 똥구멍으로 나오는데 귀로 들어간 건 나오질 않는다고. 요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폭력을 안 쓰는 글자예요. 이 세상 선생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선생이 말이 많은 선생들이에요. 강의 시간에. 그쵸? 말 많은 사람들 있지? 쓸 말도 아니야. 그냥 막 주글주글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화나지? 화나죠? 나이가 들면 입 닥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개는. 여러분들이 했던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한 길로 가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기자에 입구자라고, 성인을. 돌아보니 노노에 나온다. 뭐라고? 60이 되면 이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순이 뭐예요? 기가 순조로워지는 거야. 똥구멍 빠지게 노력해야 60대야 기가 순조로워진대요. 듣는 거예요? 아세요?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픈 소리든 무슨 소리든 다 들어야 된다고.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빵 치고 쿵쿵쿵쿵쿵쿵 쳤을 때 자기 귀로 들리는 그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 신음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야. 절에서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깨우는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이 새끼들이 제일 정점에 있거든. 얘네들 먼저 깨우르면 안 돼.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어쨌든 성이라는 글자를 봐요. 듣고 말한다. 듣고 말한다요. 순서가 듣고 말한다. 듣고 말한다. 서양은 말하는 거라고요. 서양의 지식을 그닥 인정하지 않아요. 100분 토론 같은 데 보면은 막 말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나 또 듣는 척하지만 다음에 말할 거를 찾아. 토론할 때 알지? 기억나지? 나쁜 새끼들이죠.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방송에 이렇게 패널로 나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교수라는 새끼가 그런 식으로 나와. 이 새끼가 내 말꼬리를 잡으면서 슬슬 어떻게 공격할까를 찾아. 쓰레기죠. 그럼 저희가 명색이 철학자인데 너 오늘은 너랑 대화 안 한다.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죠.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친구들이 있으세요? 친구의 존재는 듣는 존재일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 찾아가죠. 그쵸? 찾아간다니까? 찾아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고통이 5g이야. 5g짜리 고통을 간 거야. 얘한테 내려주고 오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좀 편해져. 해결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얘기할 사람만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자살도 안 해. 자살 안 해요.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5g을 가지고 친구한테 갔다? 5분 만에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요새 진짜 이 선배 때문에 이 새끼 죽일 새끼야. 뭐 아니 남편 욕을 해도 되고 시어머니 욕을 해도 돼요. 막 욕을 해. 그랬더니 얘가 한 5분 정도 듣더니 그건 유도 아니다. 하더니 자기의 고민 50kg를 그날 가지고 온 거예요. 3시간을 쏟아버. 다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그 친구 만나러 가요? 무섭죠. 자세히 보세요. 친구 사귀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입 닥치고 들어만 줘요. 대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멍 이러면서 안 되고 추임새 하듯이 알죠? 추임새. 그랬니? 그랬니? 하실 수 있어요? 너 친구 많아? 친구 많아? 많이 들어? 잘 듣진 않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 공자에 보면 공자는 성인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성인. 성인 아시죠? 성인.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는 이 성인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인이라고도 표현해요. 인. 저 인. 어질다. 어질다가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 봐. 일을 버린다. 끝났는데 다 성을 또 써야 되잖아. 진짜. 관료주의적인 행태예요.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랬는데 굳이. 일단 쓰자. 왔으니까. 여기 학생들 너무 착해요. 선생님 여기서 학생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또 고장난 걸 또 가져왔네요. 이거 어떻게? 괜찮아. 야, 여기 올리지는 마. 여기서 하자. 이렇게 돌려서. 너희도 올라오려고 그랬지? 진짜 이렇게 돌려서. 야, 내가 성 써줄게. 그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응? 그래서 둘이서 막, 이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골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기자에 입구자. 각골문의 글자가 의미심장한 글자예요, 진짜로. 나이 순서예요. 그런 글자는 없지만 젊은 애들의 특징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다가 약간 좀 괜찮으면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전히 말이 많아. 근데 가끔 또 들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순서가. 이렇게. 이런 글자는 없어요. 동양에서 간상 중에 제일 좋은 간상이 기라고, 기. 네가 좀 낫다. 네가 아무리 여기에다가 귀걸이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기 보는 거죠. 기 모양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맞아요, 거의. 기가 거의 저 구멍의 용도는 뭐지? 요 정도 되는 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자기 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나 봐야 되겠다. 야, 기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기 예쁘죠? 그죠? 어디 보자. 너희들은 기가 왜 없니? 이렇게 올려봐봐. 기 예쁘다. 여기도 예쁘고. 자신 있어, 기? 여기가 밑이 늘어나야 되지. 좋은 기인데. 그치? 어쨌든지 간에. 요걸 이해되시죠? 요 글자에 갖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인생이 많이 변해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건 진짜 더럽게 힘든 일이거든. 그쵸?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실 거죠? 잘하셨어요. 하지만. 하실 거예요 또? 왜?
결혼하셨어요? 아직도 잔소리 많으세요? 안 해요? 들어요? 남편한테? 아이한테도? 노력은 해요? 아직도 말 많은 사람들 있거든요? 아이한테 말 많죠? 훈계라고 칭찬이라고. 말 많이 하면 그 아이가 독립해서 여러분한테 안 와. 단언컨대 안 와요. 절대. 우린 누구한테 가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 지금 수다 떠는 어머니들은요, 나중에 외로움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100%. 저기 잠깐만, 여기 좀 젊으신 분에 저를 어디서 만났는데 결혼하셨죠?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애는 있어요? 없습니다. 참 특이하신 분. 선생님은 결혼하셨죠? 네. 저 부인이 잔소리 좀 하세요? 안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종류가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사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은 뭐냐면 오는 중생 안 맞고 가는 중생 안 잡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가정의 평화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쪽이세요? 좀 그렇죠. 아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사하라 사막 가서 또 뛰셨대요. 부인은 별로 신경 안 쓰죠. 신경 많이 썼죠. 신경 많이 쓰는데 또 갑자기 중국지 살죠. 저게 듣는다라는 것들이 저게 굉장히 지금 소중한 사실은 능력이에요. 저걸 들어줘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는 거예요. 들어야지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많은 훈계하죠. 충고하죠. 제자들 안 와요. 대학원생들이 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야지 논문이 나오니까. 입 닥치고 계세요.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도교수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 누구한테 여러분들 찾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말할 게 있으면. 말 많은 사람한테? 그 지도교수를 쫓아가요? 안 찾아가요. 자식들 쫓아내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계속. 줄기차게. 피곤하다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도 깨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워서. 명분도 있잖아.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이야기하자고. 흔들어 깨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남자들이 가끔가다 결혼한 남자들이 카페나 이런 데 애인을 두죠. 카페에 있는 미스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들어요. 다 읽어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런다고. 자기 남편을 미스김한테 쫓아냈던 사람은 100% 부인이에요. 말이 많아. 만약에 예를 들면 카페에 미스김이 말이 많아요. 자기 부인보다. 오늘은 뭐 넥타이 색깔이 이렇다는 둥 막 오만 얘기를 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누구한테 가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들어주는 사람을 동양에선 계속 이게 변주가 돼요. 어떻게 변주되냐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잠깐만요. 얘들아, 덕이라는 글자는 좀 복잡하다. 이거 힘들다 이거. 이렇게 덕. 쓸 생각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요게 글자가 한비자의 주석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얻는다. 요게 득자를 줄인 거야.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어요. 이렇게. 방법 알았죠? 들으면 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동양 얘기들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공자는 인이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인의 정체에 근접하신 거예요. 어질다, 사랑한다, 헛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게 나이브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지자, 요수. 적어드려요? 적을까? 적어요? 쓰실래요? 안 하는 게 좋지. 그냥 우리나라 번역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가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물은 뭐예요? 시끄럽죠. 산은요? 산은 다 듣잖아요. 산이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새끼가 들어와서 오바이트도 하고요. 똥도 싸도 돼. 산이 뭐라고 그래요? 냄새나! 이래요?
예? 살인이 일어나도 살인마저 품어요. 꽃이 펴도 품고 저도 품고요. 눈이 와도 품어.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짐승이 들어가고 날짐승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산이 뭔지 아세요? 다 들어오게 해요. 산처럼 되는 거예요. 산처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지혜로운 자는 움직여요. 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고 그래요. 뭔지 알죠? 말하려는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말하려는 사람이나 듣는다고 해도 다음에 내가 뭘 논박할까를 찾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좌우지간. 떠들어서 시끄럽기도 하지만 마음속이 시끄럽다고. 이쪽이 시끄러운데 다른데 소리가 들리나? 여 방에다가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른데 소리 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가 시끄러우면 안 들어. 못 들어요. 이게 더럽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게 공자의 노력이에요. 60이 돼서 이순이라고 그랬다고요. 이순, 예순이라고 그러는 그 글자. 진짜 힘들었어요. 이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면 되겠다. 예순이라는 말의 기원, 이순. 그렇죠? 우리의 60의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는 않아. 할아버지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하철 가보면 가관이에요. 가르쳐주고 싶어. 할아버지, 예순이시잖아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으니 젊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말들이 많아 너무. 이순이 저런 거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어? 입은요, 폭력의 수단이에요. 입은 말하지 않는다. 듣고 말한다. 듣고 말한다. 아니면 듣는 걸로도 해결이 돼. 듣는 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듣는 걸로도 해결이 돼요. 잘 들으면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대충. 스님들도 똑같죠. 아까 스님들이 최소 폭력을 행사하려고 살아갔었다고 제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느낌 기억나시죠? 그러면 스님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인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이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듣는 것 쪽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수행이 무건수행이에요. 입 딱 치고 있어야 돼요. 입 딱 치고. 그건 언제냐면 스님이 되자마자 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공부가 더럽게 많이 된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그럴 때 막 말하고 싶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게 갓 박사학위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막 하이데거로 다 세계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공자로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저 새끼 저러다가 왕따 당하고 이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만신차이가 돼서 더 안 떠들 때쯤 돼서 만나야 돼. 이게 제가 또 선배라고 또 저한테 와서 선배님, 선생님 이 책으로 책을 내면 우리 철학계 이바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바지도 못해요. 그닥. 막 근데 아시죠? 뭔지 알죠?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막 말하고 싶고 막 글도 썼고 해서 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단계가 박사학위 논문 갓쓴 단계예요.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석사 박사 과정 때는 배우고 들으려는 자세라도 있는데 박사학위 딱 따면은 세상이 다 자기라니까요. 아, 대선 후보 된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내 책이 나와야 우리 한국 인문학이 살아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응? 이순. 무건수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경전을 다 읽는다고. 불교를 반드시 공부할 때 불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불교. 반야신경이나 달랑보죠. 아함경이나.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을 봐야 돼요. 구사론을 10년 읽어야 구사론 10년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은. 구사론을 10년 읽어야 돼요. 바수반두라는 인도 사람 세친이죠. 세친보살이 구사, 갖출 거 갖추고 사, 버릴 거 버려서 만든 론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108가지의 양태를 분류해서 그 마음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이쪽이 폭력적인 소리가 안 나게. 내가 화가 나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왜 화가 나면 내가 보살펴야 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못 들어요. 내가 너무 행복에 취해 있으면 저 가난한 사람이 안 들어와. 내가 어떤 감정 상태나 내가 어떤 이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생각이 움직이고 말이 떠들어지면 안 들려요. 이제 그 스님들도 이제 막 열심히 거기서 구사론도 공부해가지고 화엄 막 공부했겠죠. 머릿속이 막 정리돼 있어요. 딱 정리돼 있어. 그 어떤 스님이 있는데 지금 공부가 진짜 빵빵하게 된 거예요. 한 15년간 불교 경전을 쫙 읽은 거죠. 보살이 한번 올라오신 거예요. 산사에. 예? 할머니 보살이 올라왔는데 이 남편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여든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애를 하시려고 그러는 듯한 뭐 그런 고통들.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성적 기능도 그닥 왕성하지 않으신데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도 나고 하는 애매모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아들한테 얘기할까? 며느리한테 얘기할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울로 올라왔어요. 스님을 만났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영감탱이가 얘기를 했어. 얼마도 얘기 안 하셨겠죠. 한 10분, 20분, 30분 했나?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스님이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 화엄경 2장 7절 이 조목이 생각납니다. 근데 강론을 한번 딱 해. 구사론에도 이런 구절이 있던데요. 3시간을 그 보살님 와요 안 와요? 안 와. 대개는 그래요. 사람들이 고민을 물어볼 때 특징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은 결정을 하고서 검증받으려고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그거 잘 읽어야 돼요. 때때로는 자기가 버렸던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 제가 이거 대표적인 게 제가 작년에 만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강의 때 만난 사람이 한 2만 명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막 상태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 저랑 매일 교환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저의 안목을 높이 평가를 했나 봐. 그러더니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 상대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학자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뭐 돼지고기 보면 품질 검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데려온 것 자체가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데려왔다라는 건 저한테 듣고자 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Yes. 뭔지 아시겠죠? 좀 괜찮은 남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는 제가 봤었을 땐 베이비예요. 애기. 겉만 어른이야. 좌지우지되고 우유부단하고 특히 어머니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을 만한 아주 착한 아이. 여기 여자친구 여기 있지. 너 남자친구 있지? 있지?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있지? 없어? 또 없다고 또 그렇죠?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옆에는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되게 처음 만났을 때 마마보이들이요 여자한테 잘해줘요. 엄마한테 해줬던 것처럼. 매력적이라고요. 우유부단함과 섬세함이 엇갈린다고. 엄마 눈치를 보는 사람들. 모든 노예는 섬세해요. 주인이 섬세할까? 노예가 섬세할까? 노예가 섬세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지나치게 섬세하고 오늘 불편한 거 없니? 그럼 처음에는 너무 좋아. 나를 배려해주는 거야. 배려가 아니라 눈치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얘기는 안 되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 철학자와 인문학자의 파괴력을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부드러운, 조금만 더 물어. 선생님이 말한 부드러움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미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냥 그걸로 좋아. 갔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한다, 뭐 청첩장 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청첩장에다, 얘는 또 청첩장에다 어떻게 계좌번호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입금하고 뭐 이랬죠. 3년 지나서 헤어졌다고. 혼자 왔어요, 혼자서. 그쵸? 그럴 때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얘가 또 온 거예요. 이혼을 정당화 받으려고. 얘기하죠. 그 새끼는 내가 본 중에서 거의 쓰레기였다. 제가 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 대화는 듣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야. 가치 평가를 하면 사람과 대화 못해. 여러분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대화를 못해요. 중요한 건 가치가 아니다. 이념도 아니다. 요 앞에 있는 사람이다를 느껴야지만 듣는다고. 가치평가 가지고 있죠? 누구 만날 때. 가치평가 있죠? 박근혜가 좋아, 문재인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너 누구 찍을 거야? 에? 누구 찍을 거야? 빨리 얘기해봐. 생각 중이에요. 아, 이거 뻥치고 있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비겁함들이 있어요. 너 찍을 사람을 얘기하면 돼. 누구 찍을 건데? 지성이지 뭐 이게 뭐? 박근혜 후보를 찍겠습니다. 그래. 그럼 돼. 너는? 제 친구대로 찍어. 상관없어.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한다.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워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거 기본 조건이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듣는다라는 게.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말할 게 있었을 때 후배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가족을 소집을 하고,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말할 게 있어서. 이런 건 안 해봤죠. 오늘은 듣겠다라고. 그냥 커피 한잔 하지라고 안 불러봤죠. 그럼 상대방이 그럴 거야. 왜 불렀어? 이러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리고 3시간만 커피 마시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좋아져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무건수행이요. 그래서 무건수행을 해야 돼. 명색이 잡인데 이 새끼가 더 많이 말을 해. 소재 보살이 얼마나 찜찜한지 알아요 지금? 이거를 간통죄로 넣어서 뭐해? 둘 다 80이 됐는데 애들도 부끄럽고 그것도 애매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묘한 감정이 있죠. 자기 영감이 치근하기도 하고 병신 같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적적하기도 하고 나이 드니까 별지랄을 다 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술집에 그 50대 되는 아줌마가 또 나빠 보이기도 해. 돈 좀 울고 먹으려고. 막 복잡하다고. 때려 죽일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온 거지. 아유, 그냥 끌고 가야지. 이러고 온 거야. 만약에 간통죄로 쳐넣을 거면 절에 왜 올라와요? 2시간 동안. 이미 결정 내리고 올라온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거 아세요?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하기로 원했던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 남자를 본 다음에 둘이서 차 마시면서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폄하를 해요. 아무래도 선생님 근데 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막 폄훼를 해. 그거에 낚이면 큰일 나요. 맞아! 이러면 그 제자는 골라요. 자기 남자친구와 나 사이에. 그리고 100% 남자친구를 골라. 그리고 빨리 읽어야 되죠? 빨리 읽어야 돼요. 대아이는 그 정보는 없어. 그 아이는 계속 의심스러운 남자다라는 거고 그 의심스러움의 근거를 나한테 댄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중에 끝날 때 아이는요. 해맑게 미소를 짓고 가요. 그리고 저는 스님처럼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살되 힘들면 헤어져라. 그리고 찾아오라고. 이게 인문학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을 정가자로 만들지도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쵸?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건수행을 하시는지 이제 아시죠? 입 닥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절에 딱 가도 제가 딱 가면 말이 많은 애들이 갓 박사학위 받은 급들의 스님들이고요. 큰 스님들은 얘기를 안 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차나 마시고 있어. 되게 말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들어온 지 1, 2년 돼가지고 청소하는 애들 있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가방에서 뭐 책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가벼운 거 있죠. 뭐 세계문학전지 미름사 나온 거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하나 딱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아는 척해요. 몰리에르를 보시네요? 저도 이게 그 세속에 있을 때 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죽으려고 그냥 확 그냥.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가치예요. 그리고 말을 들으려는 그 바닥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측은함이 있어요. 자비. 안타까움들. 인이라는 가치요. 왜 들어줘요? 아마 들어줄걸요? 자기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 보여. 그래서 막 명문대 가라고 막 닥달할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가난 말기예요. 그 아이 얘기가 하는 거 들어줄래요? 카페 가고 싶대. 재즈바에. 어떡할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그럴 때 들어요. 물어보게 되죠.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라고. 말하라고. 바닥엔 그게 있어요. 왜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최소한의 폭력을 우리는 행사한다고.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업을 짓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있다고. 몸으로 짓는 거, 신업. 입으로 짓는 거, 구업. 마음으로 짓는 거, 의업. 신구의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입이 제일 강한 거예요. 입이요. 스님들이 반드시 무건수행해야 될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입 닥치고 사세요. 입 닥치고 사세요. 젊었을 때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를 많이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이제는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잘 들으시죠? 오늘은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지옥 갈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요, 애가. 말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 자,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잡혔죠? 아까 얘기했었던 거, 인의 비유가 왜 산이었는지. 가치 평가를 안 해요. 산은 우리가 일희일비하잖아, 그쵸? 제 카카오톡 멘션이 그거예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동요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 만나면. 이거 동요 안 돼야 돼요. 뭐 동요를 주는 대상이 권력일 수도 있어. 자본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저자 인문 저자나 어른이 좀 됐더라 그러면 동요를 하면 안 돼. 전쟁이 나도 동요하면 안 돼. 동요하면 안 돼요. 산이 막 움직이면 새들이 얼마나 놀랄까. 나무들은 얼마나 놀래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지향하거든요. 동요하지 말자. 동요하면 안 돼요. 산이 움직이면은, 그쵸? 새들의 알들도 다 깨지고요. 그쵸? 가실들도 다 떨어져요. 어른 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산처럼 돼야 돼.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와도 배척하면 산은 아니지. 산은 산적도 잠잘 때를 주죠. 외로운 사람들, 산 사람들도 포섭하잖아. 산처럼 크셨어요? 요게 공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공자 제자 몇 명이요? 3,000명. 왜? 왜요? 왜 3,000명이나 모여들어? 말을 들어줘요. 논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제자가 묻고 공자가 대답하지 않아요? 공자가 애들 데려다가 강의하는 거 봤어요? 오늘은 인에 대한 특강이 있다. 다음은 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공자가? 유사 이래로, 그쵸? 당시 제자백가들과 너무 달랐다니까요, 공자는. 들어. 그러니 제자가 3,000이죠. 논어 첫 구절이 뭐야? 논어 안 읽어봤지? 나중에 읽어봐라.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효결와라. 이거 나오죠? 그쵸, 그쵸?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효낙화. 그거 기억나시죠? 자왈로 시작되죠? 공자가 말했다. 요 나쁜 멍청한 제자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강의를 들을 때 선생이 얘기할 때요. 그쵸? 선생이면 필기를 하면 안 돼요. 필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놓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듣기만 했다가 나오자마자 필기를 했어요. 쫙 적어야 돼. 그쵸, 그쵸? 그쵸? 뭐를 질문하러 갔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가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죽게 되면은 수제자가 야, 이 새끼들아! 종이 모아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계 문집 같은 게 거기 서신들이 있죠. 그래서 모여드는 거거든요. 시도 그냥 자기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죽으면은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대화했었던 자료들이 막 모아지는 거죠. 논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활하기 싫으면 불효교로하라? 그거 읽으면 안 돼요, 먼저. 제자가 무슨 질문을 했고 공자는 무슨 대답을 했던지의 논어 조목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다. 자활하기 싫으면 불효교로하는 왜 나온 건지 아세요? 그 제자가 멍청한 거야. 지는 뭐 질문한 거 아니까. 그치? 공자 대답만 적어놨는데 20년 지나서 보니까 뭐지? 논어 읽을 때 먼저 어떻게 읽으라고요? 제자가 질문하고 뭐를 질문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자가 대답한 거 그걸 먼저 읽다가 다시 없는 조목들이 있어요. 자활로만 나온. 그러니까 자활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자활, 공자가 말했다. 뭘 말해? 강의했나? 강의 안 했어요. 강당도 없었고 방에 계셨고 제자들이 똑똑똑 선생님 여쭐 게 있는데요. 들어와라. 그러면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듣다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자가 삼천이라고. 그래서 논어에 논어라는 책이 구성된 거예요. 공자는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쵸?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부르저주로 너 와. 자기 방에 누가 찾아온다. 나는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 내 방엔 찾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아, 이상한 부탁 말고요. 그거 있잖아. 이상한 부탁들 말고. 아주 내밀한 이야기인데도 아주 감당 못할 이야기인데도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욕들을 얘기인데도 나한테는 다 얘기한다. 그러면 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욕해도 되죠? 그동안 못했던 욕. 야, 이 개새끼야! 욕해도 되죠? 산이 그래요? 왜 욕질이야? 안 하잖아. 사람한테 욕하면 뭐라 그러죠? 나를 산처럼 생각해요. 자기 허물을 다 보여줘. 그런 선생님 계세요? 없잖아. 근데 교수 노릇을 해요. 뭐 때문에? 도대체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키운다고. 아셨죠? 양 밑에서 호랑이가 자라지 않아. 더 노력하셔야 돼요. 어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들. 움직이고 싶죠. 돌아다니고 싶죠. 평가 내리고 싶죠. 그래도 산처럼 있어야 돼요. 저처럼 제 카카오톡처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그거는 모든 관계에 통용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받아주면 어떤 여자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어떤 남자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어떤 자식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친구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 산처럼 있으면. 이게 덕이에요. 마음을 얻는다. 이게 어진 사람이야. 제자들이 모여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전술 전략처럼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엔 뭐가 있다고? 그래서 메를리 퐁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픈 거야. 사람들에 대한 아픔들이요. 고통 다 가지고 있다. 야, 너희 둘이 일로 올라와봐. 둘이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내가 싫어하는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너를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야. 전혀 이런 건 아니야. 잘 보세요. 인문학의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세요? 잘 봐요. 아프냐? 예, 아파요. 넌 아프니? 안 아픕니다. 응. 아프니? 아픈 것 같습니다. 방금 아팠니? 아니요. 괜히 애들을 때려잡은 것 같아요? 아파야 돼요. 신유학자들은 이제 공자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신유학자들은 인이라는 개념을 만물일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불교의 자비에 육박해지는 건데 아프죠? 다리 쳐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 쳐봐요 좀. 쳐봐야 돼. 안 쳐봤잖아 최근에. 아파요? 일단은 내 다리 힘이 확실해요. 내가 아픔을 느낀 것만큼만 내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저물어 갈 때, 죽어갈 때 아프면 그건 내 거잖아. 그게 만물일체라고. 아세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두 친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이 있으시죠? 아이가 아프면 아프죠? 아이는 내 거예요.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 아파. 덜 아프죠? 저기 뭐야. 집 단지로 한 몇 단지 건너간 아이가 아프대. 안 아프죠? 그러면 통장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선비들은 수양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아픔을 느끼느냐. 아픔을 느껴야 들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통장이 되면 친인척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 현직 대통령이 자꾸 집 사주듯이. 보세요. 내 밑에 10명의 후배가 있다. 3명만 느껴요. 그럼 나머지 7명한테 욕 들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새 지금 그저 대통령 된다는 애들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칼럼에서 물어보잖아요. 니들은 아픔을 느끼는 아이들이니? 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프다고요. 나중에 그때 되면 알아. 어? 알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덜 슬플 수도 있어.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인이 뭔지 아시겠죠? 인의 심리학자들이 왜 만물일체라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일체라는 글자, 저기 저 앞에 채 있다. 저 앞에 선생님은 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아, 몸으로 느끼는 거? 그거 좋죠, 몸으로 느끼는 거. 채라는 게 일단은 몸이잖아요. 일체야.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형이상학적으로 독해를 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또 하나의 글자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글자. 제가 이 꽃을 계속 들고 있어요. 아, 우리 아까 그 아가씨 또 있죠? 저를 에스코트 해왔던? 어디 있나? 저기 또 들어가 있나? 아가씨가 막 저 한양대역까지 와가지고요. 저를 맞이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대개는 막 그런다 하니까요. 거기로 나왔어요. 동쪽으로 가고요. 우측 건물에서 좌측으로 와세요.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직접 오셨더라고요. 자, 이 글자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알겠다. 책임. 책임이 무슨 뜻이야? 책임이 뭐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고? 어처구니 없는 책임이 뭐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그런 맡은 걸 끝까지 하는 그런 거. 끝까지 책임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 글자가 지금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강의의 핵심을 그대로 얘기해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요. 일본 놈들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 이게 뭐예요? 리스판스는 뭐야? 반응, 대응이에요. 여기서 2명의 학생이 있어. 한 명을 쳤죠. 팍! 얘가 여기에 반응해. 아파. 그럼 나를 잡았을걸요? 왜 쳐요? 여러분 아이를 제가 때렸다, 뺨을 때렸다고 해봐요. 뭐 걔가 맞아서 걔가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지? 이러면 걔랑 아무 상관없잖아. 제가 여러분이 내 몸이라고 생각해 애를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리스판서빌리티는요. 반응할 수 있음이에요. 포인트가 리스판스라고. 듣는 거예요. 먼저 느껴서 듣는 거예요. 노숙자 있죠, 노숙자. 저 두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노숙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배운 사람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지지. 이거 죽일 새끼들이에요.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숙자나 거지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와요,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얘한테 돈이라도 주죠. 옷이라도 벗어주지. 그게 리스판시빌리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배운 거야. 거지를 만나면 도와주라고. 넌 가지 내니까. 그래서 도와줘. 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 재벌로서의 책임을 다 했고 지도층으로의 책임을 다 했대. 확 마이크에 쑤셔 넣어야 된다고. 리스판시빌리티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제스처요? 너는 어디까지 반응하니? 넌 누구까지? 어디까지 아프게 느끼니? 어머니? 친구들까지? 거기 그 정도만 있어. 직장 가지 말고 사회 나가지 마. 리스판스가 안 되면 가지 마요. 욕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느낄 거냐의 문제예요. 이 감수성이. 인문학을 왜 공부해요? 예술을 왜 공부해야 돼? 리스판스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서 울어도 보고 음악을 듣고서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리스판스 능력이 키워지지. 그래서 책을 보라라는 거예요. 리스판시빌리티가 뭔지 아세요? 리스판스 하면 어빌리티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고.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의 특징. 사랑을 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행복해.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나는 파카를 입고 왔어. 여자친구가 파카를 안 입고 왔어. 추워 보여. 어떡할래? 왜 벗어줘? 추운데. 왜 벗어줘? 추운데. 왜? 여자친구가 추우니까. 얘는 여전히 제스처 같아. 그냥 벗어주는 거야. 대대로 벗어줬으니까 나도 벗어줘.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아요. 안 벗어줘도 될 때도 있어. 애가 열이 많아서. 추워 보일 때예요. 애가 너무 추워한다라고 했었을 때. 남자친구니까 벗어줘? 헛소리 하지 말고요. 남자로서 당당한 거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그 제스처라고요. 제스처.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옷 벗어줄 때 내 남자친구는 내 몸에 열이 나는 걸 알고 안 벗어줄 때요. 그게 오히려 그 남자친구가 번쩍인다고 사실은. 아시죠? 나와 반응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일단 벗어줬다고 쳐. 벗어주면 추워 안 추워? 행복하지 그런데.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야. 스스로 가난해진다라고 그랬어. 스스로 궁핍해진다고. 그런데도 행복하니까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거 봐. 저 인간이 파카를 샀어. 파카가 명품 파카인데 한여름에 갑자기 입고 나가고 싶은 거지. 신내린 거예요. 미친 거죠. 35도 되는데 파카를 입고 나왔어. 여자친구가 당연히 걔는 날씨가 더우니까 35도니까 나시를 입고 왔잖아. 근데 저놈이 짠데가리를 굴리면서 이러는 거죠. 추워 보인다. 이거를 덮어라. 줬어. 그러면은 옷 벗어주는 순간 기분이 어때요? 쾌적해지지. 겉보기에 뭔가 준 것 같죠? 사랑이 아니에요. 재벌이 10억을 누구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해도 그 이상을 더 갖는다고.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리스판스는 없어. 우린 리스판스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스판스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오케이.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자고. 왜 호주머니에 10만 원만 있는데 거지한테 5만 원만 줬냐고 묻지는 말자고요. 사실은 10만 원 주고 싶었는데 5만 원 주고 나서 계속 아파할 아이니까. 혼자서 자책하죠. 젠장할. 왜냐하면 누군가의 고통이 느껴져서 그거를 누군가 고통을 느껴줬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내 고통이에요. 왜 그 사람 도와줘요? 내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거야. 기본적으로. 리스판시빌리티라는 단어도 돼요. 모든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리스판스를 하세요. 리스판스를 하고 이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응을 하려고 그래? 액션이 아니죠. 리스판스야. 먼저 말하지 않기. 나의 모든 행동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야. 메릴린 뽕티 얘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휙 돌아올게요. 나는 존재 자체가 폭력적이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거를 가지시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죽는 거 무서우신 분, 죽는 거 무섭니?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폭력적이다를 알면 죽음은요, 폭력의 종결을 얘기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더 이상 닭을 안 먹어도 되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해도 돼요. 뭔지 아세요? 내가 폭력적이다 살아있는 한 아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요. 암 선고 받을 때 땡큐 그런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 이게 뭐야, 식물인간인데 의식은 간혹 왔다 갔다 할 때 가족들한테 패 끼치고 살래? 잠깐만, 쟤는 미안하다 오늘, 그치? 너희들 미안하다? 경영학도들한테 오늘 과도하게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요구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폭력적이다라는 자각에 이르시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눈 감을 때 이제 내 아이들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제 배추 더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물고기 더 안 먹어도 되고요. 공기 오염 안 시켜도 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더 이상 힘들게 안 해도 돼. 내 변덕 때문에. 내 부모님 순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밥숟가락 하나 빼고 가니까 좀 편해지실 거고. 유사이래로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정신들 중에서 죽음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무서워하죠? 보험 드신 분? 다 들었지? 소인배인 거예요. 소인배예요, 그냥. 어딜 보험을 들어요, 지식인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살려고. 종합검진 많이 받지 말아요. 병을 키웁시다. 병을 키워서 이 세상 떠나자고.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거 알고 나 하나 죽으면 만원 버스가 조금 편해지리라 자각에만 이른 사람은 조심해서 살아요. 다산 정약용의 호가 뭐죠? 다산이잖아. 아이 참. 다른 게 있어요. 여유당.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보통 조선조에는 왜 유배 보냈는지 아세요? 죽으라고. 이게 이게 운물물 같은 경우는 암석 성분이 달라서 설사한다고. 설사 50이라면 사람 쉽게 가요. 설사 50일 하신 분 5일만 해봐. 5일만 해도 거의 기어다녀. 벌레가 돼요. 응? 벌레가 돼.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 보통은 죽는데 10%가 안 죽어요. 10%. 그 중에 다산이 아버지를 잘 만난 거야. 강골이야. 진짜 죽어야 되는 애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제주도로 보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안 죽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강진에 보냈는데 다산은 안 죽은 거예요. 공부를 해버렸죠, 19년간.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여유당을 썼어요. 여유라는 말, 여유가 뭐니? 여유롭다? 아니에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다 깨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아세요? 다 부셔져요. 조심조심. 뭔지 알죠? 식당에 가도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찬 다 드세요. 입에다 쑤셔 놓으면서 조심조심. 군것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제 밥 먹기 힘들어져요. 스님들처럼. 최소한의 폭력이고요.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아, 남겨진 사람한테는 다행이다. 나 하나 가서. 참 상처 많이 줬고 말을 많이 했다. 좀 안타까운 건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고 이들의 마음을 리스판스를 못하면서 지내왔던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리스판스를 한다든가 듣는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폭력을 줄이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가 공자가 성인을 자처했나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가 성인이라고 자처하고 퍼펙트하다라고 그랬어요. 역설적이잖아요. 그쵸? 세계를 오히려 더 느껴버리게 되는 인간형이 탄생한 거예요. 세계가 다 아파요. 산사의 아침에 사람들을 후루룩 동식물들을 깨우고요. 산사에 올라오는 늙은 스님이 그쵸? 지팡이로 퉁퉁퉁 치면서 혹여 내가 이리 걸어서 이 걷는 폭력에 의해서 무언가 밟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여유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상태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게 어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 아픈 것만 느끼면 됐는데 이제 너무 넓어져 버린 거야. 우리 이웃들이 아프고요.
아니 후손들이 아플 것 같아. 아프게 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죠. 아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대선 후보를 뽑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등록금 밥값 했을 때 제가 애들한테 욕한 게 뭔데요?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등록금 다 내고 내 후배서부터는 반값이다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 내 반값? 무슨 힘이 있어? 걔네들 졸업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완전 쫄잖아요. 국가에서도. 왜 나는 애정이 있다? 왜 나는 리스판스를 한다? 왜 그걸 못 보여줘? 서로 각자 이득 취하고 가자고요? 어쩌면 그렇죠. 인외같이 너무 사실 지금은 힘든 가치예요. 내어주는 건데 가난해지는 건데 스스로 가난해지실래요? 왜 우리가 스펙 쌓는데요? 부유해지려고. 이걸로 자랑하려고. 이걸로 베팅해서 여자 만나려고 남자 만나려고 돈도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인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니다. 내가 1등을 했었을 때 폭력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2등 하는 아이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걔가 진짜 좋은 아이면요. 수학을 100지를 내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그랬냐? 그 철수 알잖아요. 철수가 저를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요. 너무 아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면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새끼.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너 미쳤냐? 그 아이는요. 나중에 지도자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한텐 남의 고통에 리스판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라고. 혁명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에 혁명도 못 일으켜. 여기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다들 자기 거 스펙 관리하지. 너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너 성적 바닥으로 깔면서 보살의 마음을 펼친 적 없지? 그건 한번 하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냐? 너 지식인 지성인 되고 싶지 않니? 당당한 어른? 불쌍하지 않냐? 애들 경쟁하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바락바락 공부하고 성적 나쁘다고 막 이러는 애들 보면 어느 날 깔아주고 싶지 않냐? 쫙. 그건 싫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래야 지도자가 나와요. 농담 아니에요. 자기 거 챙기는 거, 자기 자식 챙기는 건 개돼지도 한다고.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 옆집 아이를 챙겼을 때 통장이라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옆집 아이 아픈 거를 들어줬는데 그 옆집 아이가 여러분들 보고 모른 척 할까? 여러분 옆에 와 있죠? 지도자 키우시나요? 한양대는? 아니면 스펙 쌓고 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짐승들로 키우고 계시죠? 아니에요? 어른으로 키우나요? 사람으로? 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럽게 힘들어요. 아셨죠? 하지만 옳다라는 건 아시죠? 옳거든요? 근데 이 인의 효과는요, 단기간에 안 난다는 놀라운 단점이 있어. 15년, 20년 뒤에 와요. 지금 아이 얘기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그때 그 강신주를 만나서 내가 이거 웬 고생이냐. 빼면 해결되는 것을. 강목이 저기 있는데. 하지만 들으면요. 여러분이 노쇠해지고 아이가 독립하고 여러분보다 강해질 때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감나무 심는 것처럼 하라. 15년 뒤에 자라요. 힘들다. 친구 만날 때 지금 당장 이득이 아니라 15년 뒤, 20년 뒤. 근데 놀라운 건 감나무를 심어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어야 날이라는 희망은 가질 수 있어. 소탐 대실하지 말아요. 작은 것 탐해서 큰 거 놓치지 말라고. 존경받으면서 살고요.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그런 사람을 인이라고 그래요. 인. 그래서 옛날에 관료들은요. 은퇴했었을 때 자기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아파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러니 곳간이 비지. 그래서 그거를 청빈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다 나눠준 사람. 지금 안 나눠줘.
너희는 나눠줄 수 있니? 너희 것? 어디까지? 애인한테까지 애인 밥값은 내니 가끔? 내니? 어디까지 너는 돈을 쓰니? 아니, 어느 사람까지? 옆 친구한테는 쓰니? 네, 씁니다. 친구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니? 500만 원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으면 줄 것 같습니다. 든든하지, 그치?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대충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죠? 불교든 유교든 뭐 도교든 할 거 없이 다 같아요. 진짜 힘든 얘기예요. 인이라는 거. 산과 같다. 힘들어요. 완전 반전이다. 그쵸? 산이 막 동요를 하고 지진처럼 흔들리고 이러면 거기에 나무들도 안 자라고 들짐승들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다 받아준다. 힘든 가치예요. 진짜 힘든 가치예요. 성인 된다라는 건. 요게 이제 오늘 얘기했었던 이런 사람이 인한 사람이에요. 인 괜찮아요? 괜찮기는 한데 더럽게 힘들다니까. 공자가 똥줄 빠지게 노력해서 60대야 2순위 됐는데 우리는 죽을 때도 말할지도 몰라요. 조갈. 유언 남기지 말아요. 유언. 난 유언 남기면 못 산 거예요, 제대로. 왜 마지막까지 말의 폭력을 한번 행사하고 가요, 쿨하게. 유언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조용히 보고, 듣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마지막 눈 감을 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이 산처럼 해서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돼요. 죽을 때까지 말하려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말하려고 쓰는 게 유언이거든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죠. 뭐 원체 명확하잖아요. 그냥 인이 이거예요. 나중에 동양고전을 읽든 어디를 읽든지 간에 유교다, 불교다, 도교다 구별하지 마세요. 구별 안 했죠, 제가? 덕이라는 도가적인 개념, 도덕경에 나오는 저 개념과 공자의 인가, 그쵸? 성인, 그 다음에 불교의 자비, 모조리 다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명나라 이후에 삼교일치론이 나오는 거예요. 삼교일치론 아시죠? 정신은 같다.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향은 달라도 정상은 같다. 왜냐하면 시다르타도 듣고 좌우지간. 그쵸. 공자도 듣고 심지어 노자를 했다는 사람의 이름, 노자의 이름을 노담이라고 그러는데 담이라는 글자가 기자이라 기가 수염처럼 긴다라는 소리예요. 담. 좌우지간 똑같아. 별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뭘로 기억해도 돼요. 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조심해야지.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해야지. 이래도 인한 사람. 산처럼 있어야지. 이래도 인한 사람. 리스판스 해야지. 이래도 인한 사람.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들었었던 가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이라는 글자 같다. 그쵸? 그거를 마음속에 좀 되뇌이고 있으면 뭐 체인지 할 때 이는 이렇게 대충 무마를 하고 이제 우리 김원중 선생님이 지를 무마를 하는 거죠. 무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마를 하면서 살아야죠.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린